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입수된 연평도 포격 피폭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평 면사무소에 포탄이 떨어지는 장면이 KBS 촬영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섬광이 터지고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서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모습,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34분쯤 북한이 연평도, 우리 서해 연평도에 해안포를 사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연평 면사무소에 북한의 해안포탄이 떨어지는 장면을 KBS가 방금 입수한 화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뒤쪽으로 보이는 곳에 북한의 해안포탄이 떨어지면서 섬광과 함께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오늘 오후 북한이 100여 발의 해안포를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장병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34분부터 연평도 부근에 1시간여 동안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북한 해안포가 발사된 지점으로 K9 자주포 80여 발을 대응 사격했고 1시간여 동안 북한 측의 산발적인 해안포 공격과 우리 측의 대응 사격이 지속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포격으로 해병 연평부대 소속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3명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연평도 내 일부 민가가 포격으로 파손됐고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무모한 사격 도발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추가 도발 시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위기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서해 5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전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초기에 비행 중이던 공군의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도 연평도 인근으로 북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은 오늘 오전부터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통상적인 사격 훈련 지역인 서해 남방 지역으로 사격을 했으며 북쪽으로는 포를 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북한의 갑작스런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군부대와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현지 상황 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4분쯤 서해 연평도 일대에 갑자기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거기서 날아왔어요. 우리 거기서 일했는데 글로 머리 우리 힘이 날아다니더라고. 뭐가 시커먼 게. 예. 그러더니 동네가 이렇게 박살이 났더라고. 우리 와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북에서 날라온 건지. 한 번 시작된 포탄 세례는 10여 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50에서 한 70발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황이 없어서 지금. 연평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분단한 데서 떨어졌습니다, 예. 포격이 시작되자 연평도 일대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모든 주민들은 대피소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우왕좌왕만 해요. 대피소로 다 피하라고 또 포탄 떨어질지 모른다고 대피소로 피하라고 하는데. 민간은 물론 군부대에까지 포탄이 떨어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산에서 시작된 불도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포탄 떨어져가지고 몇 집이 지금 불타고 부대 안에도 불이 나서 야단이지 산에 막 불을 붙어서 야단이에요.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직 사태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한 대 보니까 있나요? 몇 집 타니까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포격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로 연평도 현지는 극도의 혼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네, 다음 국방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용 기자, 국방부가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1시간 전쯤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용기 합참작전본부장은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과 내륙에 수십 발의 해안포를 쐈으며 우리 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강력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측 해안포 기지에 집중 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북측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유엔 헌장 위반이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서해 오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북한군은 오후 3시 40분쯤부터 포격을 멈춘 상태이며 백령도 쪽의 해안포 기지도 현재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전사자 외에 중상자 명단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중상자는 최주호 병장, 김지용 상병, 한규동 일병, 김명철 일병, 김진권 일병, 박봉현 일병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교전 사태에 대해 보고받은 뒤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최재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 안보 장관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 행위를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교전 수칙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밝히고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북한의 포격 소식을 보고받고 곧바로 청와대 지하 별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로 이동해서 긴급 외교안보 분야 수석비서관 회의와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잇따라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장 등과 화상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우리 측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상자 치료와 민간인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현재 설치된 KBS 파노라마 카메라와 CCTV에 생생하게 잡힌 피폭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연평도 해안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당시 상황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일어나더니 화면 왼쪽으로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거의 동시에 떨어진 것으로 볼 때 한꺼번에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파노라마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으로 카메라는 이후 작동되지 않아 포탄으로 정전 혹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화면도 연평도에 설치된 CCTV가 포착한 모습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포신을 고정한 채 발사한 듯 거의 같은 곳에 또 한 번 폭발이 발생합니다. 수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로 인한 연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다수의 포탄이 떨어진 듯 검은 연기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산에 떨어진 포탄으로 산불이 발생해 연평도에 위치한 학교 부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모두 대피해 있는지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비상등을 켠 차량만이 보일 뿐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다음은 이 시각 연평도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철호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진 뒤 연평도는 깊은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포탄 폭발로 인해 연평도 지역 전역이 정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꺼지지 않은 산불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 1,700여 명은 방공호와 군부대 진지 등 19곳에 대피해 있습니다. 포탄 폭발로 인해 현재 연평도 전역이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은 촛불 등을 켜고 어둠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평면 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배를 타고 연평도를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선을 구해 탈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연평도 현지 주민들과의 전화통화를 종합해보면
포탄은 오늘 오후 2시 34분부터 특히 10여 분에 걸쳐 50여 발에서 최대 70여 발이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포탄은 연평도 전역에 걸쳐 떨어졌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말입니다. 때문에 집 수십 채가 무너졌고 주택이 불타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붙은 주택이 67채에 그쳤지만 연평도의 특성상 바람이 세게 불어 불이 더 번졌습니다. 또 곳곳에서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 장비가 부족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탄 폭발로 연평도 현지 이동통신사 기지국 두 곳이 작동을 멈춰 휴대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탄 폭발 직후 거리 곳곳에서 폭발로 인한 부상자들이 쓰러져 있었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말입니다. 특히 집안에 있다 제대로 대피를 못한 노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현지 상황을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전사하거나 다친 해병대 장병들이 경기도 성남의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영 기자, 사상자들이 도착했습니까? 네, 임지영입니다. 네, 이곳 국군수도통합병원에는 사상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사상자들이 이송되기를 기다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연평도에서 숨지거나 다친 해병대 장병은 전사한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을 포함해 16명으로 모두 이곳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폭격으로 다친 장병 가운데 중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진은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연평부대 소속 부대원들의 가족들도 속속 병원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부대와 연락이 두절돼 사상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근조리본을 단 해병대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연평부대 소속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사상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서해 연평도 포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연평도를 향했던 여객선은 모두 회항하고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천 연안부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연평도를 출발했던 여객선 코리아 익스프레스호는 연평도 폭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하게 회항해서 다시 인천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 배를 타고 현장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시민 한 분을 직접 모시고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승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상황이요. 그 연평도에는 지금 취재진조차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 당시 상황인데 그 말씀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제가 인천항을 출발해서 연평도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을 때에 그 접안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호금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해서 창밖을 보니까 그 창밖에는 이미 벌써 그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기 기둥이 질배하게 있고 그 마을은 이미 그 폭염에 의해서 연기로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배 안에서 아니 무슨 일인가 저게 산불인가 하는 그렇게 이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보니까 이것이 폭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끔 또 폭염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는 일단은 하선을 했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고 배가 다시 회항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급히 제가 뭐 사진도 촬영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승선을 해서 회항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셨던 곳이랑 그 마을이랑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가요? 육안으로 볼 때 1km 이내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역력히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그 가옥이라든지 교회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은 가옥들이 지금 이미 거기에 연기로 쌓여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폭음이나 아니면 폭염에 휩싸였던 마을 뭐 이런 거 보셨겠지만 그 부상자가 좀 자세히 정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시는지. 근데 제 판단으로 볼 적에는 그 정도의 폭격이라고 하면은 좀 부상자가 나지 않았겠는가. 뭐 가옥이 부서지면서 그때 당시에 뭐 가옥에 그 주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부상자라든지 그 피해자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그 여객선에는 300여 명이 탔는데 배에는 다시 돌아올 땐 215명 정도가 예. 다시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거기 현지에 내리셨던 분들 그 연락은 좀 되시나요? 그 연락 아직 못했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통신 두절로. 예. 그럼 도착하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들어오신 건데 그 오시면서 그 분위기, 배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이고, 또 이 상황이 빨리 이게 어떤 그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지만 그 이후에도 오면서 그 폭음 소리가 좀 들렸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해군은 그 폭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천항을 오가는 12개 항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조금 뒤 저녁 8시쯤엔 백령도로 출발한 마린 브릿지호가 200여 명을 태우고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방금 입수된 연평도 피폭 당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한국해양연구원이 오늘 오후 천리안 위성으로 찍은 연평도 상공 위성 사진입니다. 오후 2시 반에는 옅은 해무가 드려진 상태가 보이는데 북한의 포격 후인 3시 반에는 연평도 상공 일대가 짙은 연기로 덮인 상황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천리안 위성으로 찍은 연평도 상공 위성 사진입니다. 처음에 해무에 끼어 있다가 북한의 포격이 이루어진 3시 30분에는 연평도 상공 일대가 짙은 연기로 덮인 상황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격을 당한 연평도는 북한의 해안포 사정권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가 어느 정도 위력인지 송창원 기자가 전합니다. 백령도에서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북한 장상굿입니다. 절벽을 따라 해안포가 배치된 동굴이 보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장상굿에서 강령반도까지 해안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모두 1000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포는 평소 동굴 안쪽에 배치됐다가 사격되면 레일을 따라 입구 쪽으로 옮겨집니다. 중대당 4~5문 정도를 운용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한 문은 항상 발포 대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분의 1 들어가다 보면 이게 포탄 창고라고 있어요. 유사시에 이제 그 막상 가서 자면서 할 수 있는 그거. 주요 해안포는 130mm 대구경포, 122mm 대구경포, 76.2mm 평사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주력 해안포로 꼽히는 130mm 대구경포는 최대 사거리가 27km에 이르며 1분에 6발까지 쏠 수 있습니다. 장상굿에서 17km 거리인 백령도는 섬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가고 강령반도 앞 섬에서 연평도까지는 13km로 사거리가 가장 짧은 평사포로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방 한계선 남쪽 해안도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우리 군함도 피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창원입니다. 정치권도 북한의 도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희석 기자, 국회 반응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하고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예길특위 등 오늘 의사 일정은 소식이 전해진 뒤 모두 중지됐고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다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었고 민주당도 손학규 대표가 국회로 복귀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의총을 열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분기마다 실시하는 우리 군의 통상적인 훈련에 북한이 계획적인 도발을 한 데 대해 우리는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인에게 또 연평도 섬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생한 일은 6.25 이후 처음 있는 도발 행위라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인명피해 등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또 정부는 상황이 악화, 확대되지 않도록 주민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북한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치권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명백한 전쟁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완전 격파할 수 있도록
조준 사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하는 국민에 대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북한이 100여 발의 해안포를 연평도에 무차별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장병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34분부터 연평도 부근에 1시간여 동안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북한 해안포가 발사된 지점으로 K9 자주포 80여 발을 대응 사격했고 1시간여 동안 북한 측의 산발적인 해안포 공격과 우리 측의 대응 사격이 지속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포격으로 해병 연평부대 소속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3명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연평도 내 일부 민가가 포격으로 파손됐고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무모한 사격 도발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추가 도발 시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위기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서해 5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전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초기에 비행 중이던 공군의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도 연평도 인근으로 북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은 오늘 오전부터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통상적인 사격 훈련 지역인 서해 남방 지역으로 사격을 했으며 북쪽으로는 포를 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현지에 설치된 KBS 파노라마 카메라와 CCTV에 잡힌 생생한 피폭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연평도 해안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당시 상황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일어나더니 화면 왼쪽으로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거의 동시에 떨어진 것으로 볼 때 한꺼번에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파노라마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으로 카메라는 이후 작동되지 않아 포탄으로 정전 혹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화면도 연평도에 설치된 CCTV가 포착한 모습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포신을 고정한 채 발사한 듯 거의 같은 곳에 또 한 번 폭발이 발생합니다. 수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로 인한 연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다수의 포탄이 떨어진 듯 검은 연기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산에 떨어진 포탄으로 산불이 발생해 연평도에 위치한 학교 부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모두 대피해 있는지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비상등을 켠 차량만이 보일 뿐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1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인 표정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격 소식이 전해지자 영등포역에 모인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들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측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발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민간인한테 저렇게 도발을 했다는 게 완전히 도발인데 거의 국지전 수준 아닙니까 이건? 최근 손자가 훈련소에 입대했다는 한 시민은 해병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아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어저께 손자가 논산에 입대했거든. 그런데 그냥 저걸 보고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한편 이번 포격이 북측의 도발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측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또 그렇게 저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시키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가 나온 군인은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도발 행위를 빨리 자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공격 태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데다가 민간 피해도 집계 중인 상황이라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북한이 100여 발의 해안포를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장병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을 포함한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전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34분부터 연평도 부근에 1시간여 동안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북한 해안포가 발사된 지점으로 K9 자주포 80여 발을 대응 사격했고 1시간여 동안 북한 측의 산발적인 해안포 공격과 우리 측의 대응 사격이 지속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포격으로 해병 연평부대 소속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3명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연평도 내 일부 민가가 포격으로 파손됐고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무모한 사격 도발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추가 도발 시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위기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서해 5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전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초기에 비행 중이던 공군의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도 연평도 인근으로 북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은 오늘 오전부터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통상적인 사격 훈련 지역인 서해 남방 지역으로 사격을 했으며 북쪽으로는 포를 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현지에 설치된 KBS 파노라마 카메라와 CCTV에 생생하게 잡힌 피폭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평도 해안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당시 상황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일어나더니 화면 왼쪽으로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거의 동시에 떨어진 것으로 볼 때 한꺼번에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파노라마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으로 카메라는 이후 작동되지 않아 포탄으로 정전 혹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화면도 연평도에 설치된 CCTV가 포착한 모습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포신을 고정한 채 발사한 듯 거의 같은 곳에 또 한 번 폭발이 발생합니다. 수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로 인한 연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다수의 포탄이 떨어진 듯 검은 연기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산에 떨어진 포탄으로 산불이 발생해 연평도에 위치한 학교 부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모두 대피해 있는지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비상등을 켠 차량만 보일 뿐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다음 천리안 위성이 찍은 피폭 당시 연평도 상공 화면 위성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후 2시 반에는 옅은 해무가 드리워져 있다가 북한의 포격 후인 3시 반에는 연평도 상공 일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짙은 연기로 덮인 상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오늘 오후에 천리안 위성으로 찍은 피폭 당시 연평도 상공 위성사진입니다. 네, 2시 반에는 옅은 해무가 끼어 있었지만 피폭이 일어난 다음 연평도 상공 일대가 지금 짙은 연기로 덮인 상황을 위성사진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네, 북한으로부터의 갑작스런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군부대와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조태um 기자가 현지 상황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4분쯤 서해 연평도 일대에 갑자기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거기서 날아왔어요. 우리 거기서 일했는데 글로서 머리 우리 힘이 날아다니더라고. 뭐가 시커먼 게. 예. 그러더니 동네가 이렇게 박살이 났더라고. 네 와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북에서 날라온 건지. 한 번 시작된 포탄 세례는 10여 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50에서 한 70발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황이 없어서 지금. 연평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분단한 데서 떨어졌습니다, 예. 포격이 시작되자 연평도 일대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모든 주민들은 대피소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우왕좌왕만 해요. 대피소로 다 피해라고 또 포탄 떨어질 줄 모른다고 대피소로 피해라고 하는데. 민간은 물론 군부대에까지 포탄이 떨어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산에서 시작된 불도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포탄 떨어져가지고 몇 집이 지금 불타고 부대 안에도 불이 나서 야단이지 산에 막 불을 붙어서 야단이에요.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직 사태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한 대뿐이 더 있나요? 몇 집 타니까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폭격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로 연평도 현지는 극도의 혼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오늘 무차별 포격을 당한 연평도는 북한의 해안포 사정권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송창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령도에서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북한 장상굿입니다. 절벽을 따라 해안포가 배치된 동굴이 보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장상굿에서 강령반도까지 해안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모두 1000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포는 평소 동굴 안쪽에 배치됐다가 사격되면 레일을 따라 입구 쪽으로 옮겨집니다. 중대당 4~5문 정도를 운영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한 문은 항상 발포 대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분의 1 들어가다 보면 이 포탄 창고라고 있어요. 유사시에 이제 그 막상 가서 자면서 할 수 있는 그거. 주요 해안포는 130mm 대구경포, 122mm 대구경포, 76.2mm 평사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주력 해안포로 꼽히는 130mm 대구경포는 최대 사거리가 27km에 이르며 1분에 6발까지 쏠 수 있습니다. 장상굿에서 17km 거리인 백령도는 섬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가고 강령반도 앞 섬에서 연평도까지는 13km로 사거리가 가장 짧은 평사포로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방 한계선 남쪽 해안도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우리 군함도 피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창헌입니다. 다음 미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최기식 특파원, 현재 거기 새벽 시간인데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 나왔죠? 네,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지 4시간 만입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우선 북한이 한국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했다고 이번 도발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백악관은 또 현재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호전적 행위를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울러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이 지역 평화를 유지를 약속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 의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국 인사들을 초청해서 영변 경수로 건설 현장은 물론 우라늄 농축 설비를 보여주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도발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일본의 언론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4시간마다 속보로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신강문 특파원, 일본 총리 관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죠? 그렇습니다. 일본도 이번 사태에 대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칸나오도 총리는 오늘 오후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급히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늘 국정일로 휴일이지만 칸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오후 3시 반쯤 보고받았으며 곧바로 관방장관과 방위성 장관을 불러 정보 수집에 전력을 다할 것과 향후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주한 일본 대사관과 주일 미군 등을 통해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외무성과 방위성이 향후 사태에 대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현재까지도 매시간 긴급 속도로 관련 뉴스를 속속 전하고 있습니다. NHK는 오늘 긴급 속보를 통해 북한 해안으로부터 수십 발의 포탄이 발사돼 연평도에 떨어졌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도 대응 포격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사히와 니혼 TBS 등 다른 민방들도 정규 편성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 속보를 전하고 있고 일본 신문들은 급히 호외를 발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언론들도 관련 사실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이경호 특파원,
북경 베이징 움직임 좀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알려진 직후 때마침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은 사태를 지켜보자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관련 각국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에 유익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며 의례적인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의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중국 측과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번 사건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중국 CCTV와 신화통신 등도 사건 직후 신속히 전환돼 이어 지금은 대부분 언론이 주요 뉴스로 관련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마침 스티븐 보스워스 미 국무부 대국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오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전해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워스 대표는 오늘 회담 내용에 대해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용 기자, 새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과 우리군의 대응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용기 합참작전본부장은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과 내륙에 수십 발의 해안포를 쐈으며 우리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측 해안포 기지에 집중 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북측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유엔 헌장 위반이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군이 어제부터 실시 중인 호국 훈련을 트집 잡고 있지만 우리군이 북한군의 사격에 앞서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 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것은 비인도적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군은 오후 3시 40분쯤부터 포격을 멈춘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서해 5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교전 사태에 대해 보고받은 뒤 긴급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최재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 장관 회의가 3시간 반이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 행위를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교전 수칙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밝히고 추가 도발 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교안보 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북한의 포격 소식을 보고받고 곧바로 청와대 지하별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이동해서 긴급 외교안보 분야 수석비서관 회의와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장 등과 화상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우리 측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상자 치료와 민간인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현지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철호 기자. 네, 이철호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진 뒤 연평도는 깊은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포탄 폭발로 인해 연평도 지역 전역이 정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꺼지지 않은 산불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 1,700여 명은 방공호와 군부대 진지 등 19곳에 대피해 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은 촛불 등을 켜고 어둠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평면 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배를 타고 연평도를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선을 구해 탈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현지 주민들과의 전화 통화를 종합해보면 포탄은 오늘 오후 2시 34분부터 특히 10여 분에 걸쳐 50여 발에서 최대 70여 발이 연평도 전역에 걸쳐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집 수십 채가 무너졌고 주택이 불타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붙은 주택이 67채에 그쳤지만 연평도의 특성상 바람이 세게 불어 불이 더 번졌습니다. 또 곳곳에서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 장비가 부족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탄 폭발로 연평도 현지 이동통신사 기지국 두 곳이 작동을 멈춰 휴대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탄 공격 직후 거리 곳곳에서 폭발로 인한 부상자들이 쓰러져 있었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말입니다. 특히 집안에 있다 제대로 대피를 못한 노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현지 상황을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전사하거나 다친 해병대 장병들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영 기자, 사상자들 도착했습니까? 네, 사상자들은 배편을 이용해 연평도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이곳 국군수도통합병원에는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사상자들이 이송되기를 기다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연평도에서 숨지거나 다친 해병대 장병은 전사한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을 포함해 16명으로 모두 이곳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폭격으로 다친 장병 가운데 중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진은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연평부대 소속 부대원들의 가족들도 속속 병원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부대와 연락이 두절돼 사상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근조리본을 단 해병대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연평부대 소속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사상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서해 연평도 포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연평도를 향했던 여객선들은 모두 회항하고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객선의 운항이 전면 통제된 이곳 인천항 여객터미널은 고요한 가운데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그 백령도를 출발했던 마린 브릿지 호드 여객선은 조금 전 8시쯤 이곳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둘러 배에서 내리면서 모두들 충격적이었다, 크게 놀랐다라며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군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 12개 항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오늘 12시쯤 300여 명을 태우고 연평도를 향했던 여객선 코리아 익스프레스호도 폭격 소식이 전해지자 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항해서 다시 인천항으로 5시 10분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서 연평도 상황을 지켜봤던 주민들은 굉장한 폭음이 들렸고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또 계속 연기에 마을이 휩싸여서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무차별 포격을 당한 연평도는 북한의 해안포 사정권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송창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령도에서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북한 장상굿입니다. 절벽을 따라 해안포가 배치된 동굴이 보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장상굿에서 강령반도까지 해안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모두 1000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포는 평소 동굴 안쪽에 배치됐다가 사격되면 레일을 따라 입구 쪽으로 옮겨집니다. 중대당 4~5문 정도를 운영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한 문은 항상 발포 대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분의 1 들어가다 보면 이 포탄 창고라고 있어요. 유사시에 이제 그 막상 가서 자면서 할 수 있는 주요 해안포는 130mm 대구경포, 122mm 대구경포, 76.2mm 평사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주력 해안포로 꼽히는 130mm 대구경포는 최대 사거리가 27km에 이르며 1분에 6발까지 쏠 수 있습니다. 장상굿에서 17km 거리인 백령도는 섬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가고 강령반도 앞 섬에서 연평도까지는 13km로 사거리가 가장 짧은 평사포로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방 한계선 남쪽 해안도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우리 군함도 피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차은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북한의 도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희석 기자,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예결특위 등 오늘 의사일정은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모두 중지됐고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다시 의원총회와 최고위를 잇따라 열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원들이 비상대기 중입니다. 민주당도 손학규 대표가 국회로 복귀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우리 군의 통상적인 훈련에 북한이 계획적인 도발을 한 데 대해 우리는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인에게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생한 일은 6.25 이후 처음 있는 도발 행위라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인명피해 등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상황이 악화 확대되지 않도록 주민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북 간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치권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명백한 전쟁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완전 격파할 수 있도록 조준 사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하는 국민에 대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1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인 표정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격 소식이 전해지자 영등포역에 모인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들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측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발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민간인한테 저렇게 도발을 했다는 게 완전히 도발인데 거의 국지전 수준 아닙니까 이건? 최근 손자가 훈련소에 입대했다는 한 시민은 해병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아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어저께 손자가 논산에 입대했거든. 그런데 그냥 저걸 보고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한편 이번 포격이 북측의 도발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측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천하람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또 그렇게 저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시키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가 나온 군인은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도발 행위를 빨리 자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공격 태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데다가 민간 피해도 집계 중인 상황이라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외신들도 지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와 중국 CCTV를 비롯해서 전 세계 외신들은 북한의 포탄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언론의 북한 포격 보도 직후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NHK는 오후 3시 30분쯤 긴급 뉴스 속보를 통해 북한의 해안으로부터 수십 발의 포탄이 발사돼 연평도에 떨어졌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도 대응 포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남북 간 경비정의 해상 총격전은 과거에 몇 차례 있었으나 북한이 육지를 향해 공격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하면서 한국군의 해상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포격을 벌인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관련 사실을 신속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 직후인 3시 20분쯤 보도 내용과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연평도에 포탄 수십 발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보다도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택 수십여 채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하면서 한국군의 대응 사격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북한군의 포격 소식을 속보로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수시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도 북한의 포격으로 한국군이 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포격 사실을 신속하게 타전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이번 포격이 북한이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전문가 모시고 오늘 북한의 해안포 포격의 배경,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외교부 김덕훈 기자, 오늘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 2시 반에 북한이 먼저 무차별 사격을 연평도에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북한군이 해안포 공격을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2시 34분이었습니다. 네. 서해상에 있는 북한의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포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개머리 해안포 기지는 연평도에서 대략 13km 떨어져 있는 해안포 기지로 우리가 주목을 해왔던 곳입니다. 북한의 해안포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정도 뒤인 2시 45분부터 우리 군도 대응 포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시 41분까지 계속 포격이 이어졌고요. 간헐적으로 우리 군도 포격을 했고 북한군도 계속해서 포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2명이 사망을 했고 네. 전사를 했고 그리고 6명이 중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상자 6명, 그죠? 네, 경상자 10명이고 이렇게 해서 군이 18명이 현재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네. 민간인도 3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의 포격 상황을 보면 우리 군 진지라든가 이런 데 포대에 포격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민가, 아까 보면은 연평 면사무소 이런 그 민가에도 떨어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걸 보면 무차별 포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위성 사진에서 연평도의 모습을 보면 연평도 전 주변이 검은 연기로 휩싸였던 네네. 모습을 보셨던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평도 전 지역을 상대로 포격을 했다. 즉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민가와 상가 그리고 군까지 포함해서 전 연평도 전 지역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안보문제연구소 김희상 이사장님과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이사장님, 오늘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했다, 6.25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하는데 북한이 이런 무차별적인 포격, 도발 행위를 한 배경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배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 다른 전문가들도 되게 생각이 같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핵과 군사 도발로 한국을 헤드링하려고 해왔는데 네. 이번에도 말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패턴의 연속이다 하는 이야기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 체제 자체 내에 어떤 긴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지금 세습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좀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 그에 대비해서 보통 이 독재 체제 국가일수록 외부의 긴장을 통해서 내부의 이 긴장을 잡고 말하자면 기강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3대 세습 후계자로 등장을 했는데 아직은 권력 기반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어떤 이런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하고 내부 동원을 하겠다, 이런 의도도 일으켜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슨 권력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 그럼 세습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네.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작업이거든요. 굉장히 힘이 그렇게 용이한 작업이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 긴장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6.25 한국 전쟁 이후에 민가에 북한의 포탄이 날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북한의 선전포고 또 확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이건 우리가 아마 선전포고를 한다고 해도 북한에서 국제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장 전면전적으로 나아갈 상황은 우리 국민이 우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또다시 이런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원래 억제라고 하는 거는 상대로 하여금 말이죠. 만약에 도발을 했을 때 도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서 감히 도발을 못하게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도발이 있을 때는 그래서 아주 단호히 응징 보복을 하는 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아까 청와대 홍상표 홍보 수석도 우리 측이 교전 수칙에 따라서 대응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한다면은 단호히 응징하겠다. 단호히 응징한다는 것, 단호한 응징 수단에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저쪽에 어떤 형태로 도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네. 어쨌건 그런 그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확하게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6.25 이래 지금까지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도발이 있어 왔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발 때마다 아주 그 방법은 다양하게 달랐지만은 그 패턴, 그 도발하는 그 패턴은 거의 다, 이제 도발하는 기본적인 그 목적이나 배경, 그건 거의 다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응징 보복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그래도 교준 규칙에 따라서 아주 좀 제대로 대처를 했다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계속되는 도발을 확실히 끊어내야 됩니다. 일단은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을 북한한테 확실히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 동요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특히 뭐 거분다는 모습 같은 걸 보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아직 뭐 옛날처럼 사재기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네, 않으니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그것만 네. 좋은 거죠. 특히 그 지난 그 천안함 사건 사태 때 네. 뭐 그때 뭐 비급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하는 네. 그런 저 주장들이 인터넷을 아주 떠돌았다고 하던데, 이런 일들이 이런 자세가 계속돼 가지고 계속 끌려가다가는 결국은 정말로 항복하지 않으면은 전면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자면은 그걸 이제 확실히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자면 아마 일시적으로는 긴장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빌붙고 달래서 얻을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네. 회피하고 도망하면 뒤따라와서 뒷덜미를 물어 뜯는 것이 전쟁이고,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단호히 맞서야 지켜지는 것이 평화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전체가 아마 다 깊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그 정치권 반응을 보다 보니까 이회창 자유선진단 총재가 이 기회에 북한의 해안포를 아예 그냥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뭐 타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능력은 건가요? 능력은 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한 번도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네. 없지만 아까 그 대통령께서도 불필요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단호하게 대처해라. 네네. 그러나 불필요한 확전은 좀 이렇게 경계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동훈 기자. 언급을 하진 않았고요. 네네. 정확하게는 단호하게 대응하라,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 경고도 되고, 네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또 아까 그 청와대 홍상표 수석의 경우는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응징한다, 또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지난번 그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저희 대북 방송 재개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등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응분의 책임도 책임이고, 우리 측의 우리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아까 제가 참 비겁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그런 게 참 어리석고 비겁한 자세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온 국민이 이거는 전쟁이다. 네네. 아마 이번에도 아마 이런 상황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각오하는 의지가 네. 아마 이렇게 표출이 되었으면은 정말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네. 그런 불사하는 그런 의지가 과시됐으면 북한에서 저런 도발을 못했겠죠. 북한이 이런 식의 가장 공격을 중요한 하고, 것은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그 일치된 네. 그리고 단호한 일치된 목소리, 단호한 의지, 아마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8시 25분 현재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사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상자를 실은 이송 헬기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8시 25분 현재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사상자를 이송하고 있는 헬기가 도착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정도의 무차별 포격, 6.25 이후에 그 사상 최초의 그 민가에 대한 포격, 이런 부분은 새로 후계자가 된 김정은이가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최고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일의 승인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지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네. 우연한 그 교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이 대청 해전 같은 그런 케이스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의도된 도발은 김정일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하지 못하는 것이 북한 체제의 기본이라고 볼. 이번에도 의도된 도발이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되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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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2시 반 북한이 100여 발의 해안포를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2명이 현재까지 우리 군 장병 2명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한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북한의 갑작스런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이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군부대와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소로 이동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태um 기자가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4분쯤 서해 연평도 일대에 갑자기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거기서 날았어요. 우리 거기서 일했는데 글로서 머리 우리 휙 날라다니더라고. 뭐가 시커먼 게. 네. 그러더니 동네가 이렇게 박살이 났더라고. 네 와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이북에서 날라온 건지. 한 번 시작된 포탄 세례는 10여 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50에서 한 70발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황이 없어서 지금. 연평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분단한 데서 떨어졌습니다, 포격이 시작되자 연평도 일대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모든 주민들은 대피소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우왕좌왕만 해요. 대피소로 다 피하라고 또 포탄 떨어질 줄 모른다고 대피소로 피하라고 하는데. 민간은 물론 군부대에까지 포탄이 떨어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산에서 시작된 불도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포탄 떨어져가지고 몇 집이 지금 불타고 부대 안에도 불이 나서 야단이지 산에 막 불을 붙어서 야단이에요.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직 사태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한 대 보니까 있나요? 몇집 타니까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포격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로 연평도 현지는 극도의 혼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조태음입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현지에 설치된 KBS 파노라마 카메라와 CCTV에 생생하게 잡힌 피폭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전달합니다. 연평도 해안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당시 상황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일어나더니 화면 왼쪽으로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거의 동시에 떨어진 것으로 볼 때 한꺼번에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파노라마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으로 카메라는 이후 작동되지 않아 포탄으로 정전 혹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화면도 연평도에 설치된 CCTV가 포착한 모습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포탄이 떨어져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포신을 고정한 채 발사한 듯 거의 같은 곳에 또 한 번 폭발이 발생합니다. 수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로 인한 연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다수의 포탄이 떨어진 듯 검은 연기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산에 떨어진 포탄으로 산불이 발생해 연평도에 위치한 학교 부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의 모두 대피해 있는지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비상등을 켠 차량만이 보일 뿐입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오늘 무차별 포격을 당한 연평도는 북한의 해안포 사정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위력 어느 정도인지 송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령도에서 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북한 장상굿입니다. 절벽을 따라 해안포가 배치된 동굴이 보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장상굿에서 강령반도까지 해안포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모두 1000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포는 평소 동굴 안쪽에 배치됐다가 사격되면 레일을 따라 입구 쪽으로 옮겨집니다. 중대당 4, 5문 정도를 운영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한문은 항상 발포 대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분의 1 들어가다 보면 이게 포탕 창고라고 있어요. 유사시에 이제 그 막상 가서 자면서 할 수 있는 그거. 주요 해안포는 130mm 대구경포, 122mm 대구경포, 76.2mm 평사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주력 해안포로 꼽히는 130mm 대구경포는 최대 사거리가 27km에 이르며 1분에 6발까지 쏠 수 있습니다. 장산콧에서 17km 거리인 백령도는 섬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가고 강령반도 앞 섬에서 연평도까지는 13km로 사거리가 가장 짧은 평사포로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방 한계선 남쪽 해안도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우리 군함도 피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차은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용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과 우리군의 대응 등에 대해서 2시간 전쯤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용기 합참작전본부장은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과 내륙에 수십 발의 해안포를 쐈으며 우리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강력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북측 해안포 기지에 집중 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북측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유엔 헌장 위반이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군이 어제부터 실시 중인 호국 훈련을 트집 잡고 있지만 우리군이 북한군의 사격에 앞서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 훈련이 아닌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것은 비인도적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군은 오후 3시 40분쯤부터 포격을 멈춘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서해 5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교전 사태에 대해 보고받은 뒤 긴급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이재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 행위를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교전 수칙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밝히고 추가 도발 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정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북한의 포격 소식을 보고받고 곧바로 청와대 지하 별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이동해서 긴급 외교안보 분야 수석 비서관 회의와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장 등과 화상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우리 측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상자 치료와 민간인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하거나 다친 해병대 장병들이 경기도 성남의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주영 기자, 사상자들 도착했죠? 네, 조금 전부터 사상자 이송 헬기가 속속 이곳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이 도착하자 의료진은 더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연평도에서 숨지거나 다친 해병대 장병은 전사한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을 포함해 16명으로 모두 이곳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포격으로 다친 장병 가운데 중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진은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포격을 당한 연평부대 소속 부대원들의 가족들도 속속 병원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근조리본을 단 해병대원들도 병원에 도착했지만 연평부대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사상자들이 모두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번에는 연평도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철호 기자. 네, 이철호입니다. 지금 연평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진 뒤 연평도는 깊은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포탄 폭발로 인해 연평도 지역 전역이 정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꺼지지 않은 산불만 타오르고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 1,700여 명은 방공호와 군부대 진지 등 19곳에 대피해 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은 촛불 등을 켜고 어둠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구호 물품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평면 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배를 타고 연평도를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선을 구해 탈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현지 주민들과의 전화 통화를 종합해보면 포탄은 오늘 오후 2시 34분부터 특히 10여 분에 걸쳐 50여 발에서 최대 70여 발이 연평도 전역에 걸쳐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집 수십 채가 무너졌고 주택이 불타올랐습니다. 곳곳에서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 장비가 부족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탄 폭발로 연평도 현지 이동통신사 기지국 두 곳이 작동을 멈춰 휴대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탄 공격 직후 거리 곳곳에서 폭발로 인한 부상자들이 쓰러져 있었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말입니다. 고등학생 한 명은 아직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있다 제대로 대피를 못한 노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현지 상황을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희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예결특위 등 오늘 의사 일정은 해안포 발사 소식에 모두 중지됐고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등도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안을 보고받고 다시 의원총회와 최고위를 잇따라 연 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원들을 비상대기토록 했습니다. 민주당도 손학규 대표가 서울광장 농성을 풀고 국회로 복귀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회의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대책회의에서 저마다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분기마다 실시하는 통상적인 훈련에 북한이 계획적인 도발을 한 것이라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인에게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한 것은 6.25 이후 처음 있는 도발 행위라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북한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인명피해 등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상황이 악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북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명백한 전쟁 도발 행위에 대해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완전 격파할 수 있도록 조준 사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하는 국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북한이 연평도에 10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격 소식이 전해지자 영등포역에 모인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들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측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발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민간인한테 저렇게 도발을 했다는 게 완전히 도발인데 거의 국지전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최근 손자가 훈련소에 입대했다는 한 시민은 해병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아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어저께 손자가 논산에 입대했거든. 그런데 그냥 저걸 보고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한편 이번 포격이 북측의 도발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측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천하란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또 그렇게 저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시키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가 나온 군인은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도발 행위를 빨리 자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공격 태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데다가 민간 피해도 집계 중인 상황이라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번에 외신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NHK와 중국 CCTV를 비롯해 전 세계 외신들은 북한의 포탄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입니다. 한국 언론의 북한 포격 보도 직후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NHK는 오후 3시 30분쯤 긴급 뉴스 속보를 통해 북한의 해안으로부터 수십 발의 포탄이 발사돼 연평도에 떨어졌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도 대응 포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남북 간 경비정의 해상 총격전은 과거에 몇 차례 있었으나 북한이 육지를 향해 공격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하면서 한국군의 해상 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포격을 벌인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관련 사실을 신속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 직후인 3시 20분쯤 보도 내용과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연평도에 포탄 수십 발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보다도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택 수십여 채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하면서 한국군의 대응 사격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북한군의 포격 소식을 속보로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수시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도 북한의 포격으로 한국군이 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포격 사실을 신속하게 타전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이번 포격이 북한이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이번에는 천리안 위성으로 찍은 포격 당시 연평도 상공 위성사진 보시겠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옅은 해무, 그러니까 안개가 들어진 상태였는데 북한의 포격 후인 3시 반에 연평도 상공 일대가 짙은 연기로 덮인 상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 내용 보시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포격이 일어나기 전 오른쪽에 검은 연기로 뒤덮인 상황이 북한이 해안포 포격을 한 뒤 3시 30분의 상황입니다.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사진이 북한의 해안포 포격 이후 연평도 모습을 천리안 위성으로 찍은 포격 당시의 연평도 상공 사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외교부 김덕원 기자와 함께 오늘 북한의 해안포 포격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 네. 일단 지금 전사자나 부상자들이 성남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가장 관심사가 그 피해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인명피해 어떻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해병, 장병 가운데 그 피해 상황은 집계가 되고 있고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사자가 2명이 발생을 했고요. 서정우 병장하고 문강욱 그 이병이 전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동훈 기자,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민간의 피해 속속 지금 입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파악된 내용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연평도가 지역구인 박상은 의원하고 조금 전에 통화가 됐습니다. 박상은 의원 말에 따르면 현재 그 소방대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30여 명과 함께 연평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현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은 의원 말에 따르면 현재 민가에 대한 피해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모두 21채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21채의 민가가 전소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집이 19채가 탔고 19채. 창고가 2채가 탔습니다. 그래서 모두 21채가 불에 탔고요. 이 가운데 6곳은 포격으로 불이 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화재로 인해서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불이 나는 상황입니다. 전부 포격에 의해서 타고 그리고 특히 이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옥들을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불이 나면 다른 곳으로 쉽게 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폭 당시 상황을 잡은 화면들이 속속 지금 입수가 돼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 연기가 연평도 상공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략 100여 발의 포탄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곳곳에서 저런 그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연평도 주변 하늘이 완전히 그 검은 연기로 뒤덮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야간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니까 불이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혀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불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민가도 보이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용 소방대들이 집중 투입돼 가지고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의용 소방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평 면사무소 아까 그 포탄이 떨어졌던 연평 면사무소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 면사무소 아까 낮 상황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폭발하는 상황. 지금 두 번의 섬광이 비치면서 구름이 피어오르는 장면 지금 생생하게 KBS가 촬영한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김덕원 기자, 그러고 보면 북한이 이렇게 민가를 표적으로 삼았다. 아니면 또 무차별 포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민가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현재 그 해병대 장병 2명이 사망하는 등 군에도 피해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군과 민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 상가, 민가 또는 야산에도 포탄이 떨어지면서 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민가에까지 무차별 포격을 하는 동안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한 겁니까? 네, 우리 군도 교전 규칙에 따라서 K9 포를 통해서 그 해안포를 발사한 곳에다가 포격을 가했습니다. 자주포로 응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고 이 대응 사격으로 인해서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 상황을 보면 김동훈 기자, 그 북한의 해안포 능력이 상당히 위력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북한의 해안포는 강령반도부터 장산고에 이르는 곳에 해안 기지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1000여 기 정도의 해안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동굴에 평상시에는 들어가 있고 공격을 할 때는 갑자기 레일을 타고 포가 나와서 공격을 한 뒤에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청와대에서도 아까 이제 발표를 했지만 긴급 외교 안보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군 당국 우리 정부에 지시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해안포 포격 이후에 곧바로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북한의 연평도 포 사격에 대해서 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외교안보 라인 등 이 관계 수석들이 배석한 가운데 합참의장과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등과 함께 화상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긴급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그 뒤에 청와대에서 공식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를 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했다. 민간의 피해도 지금 속속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군 장병 2명이 전사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대략 6명의 장병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가 피해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민간인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집 19채가 불에 탔고 창고가 2채가 불에 타서 모두 21채가 불에 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6곳은 직접적인 포격에 의해서 불이 났고 나머지는 화재로 인해서 전수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포격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9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